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시만국사 최한나입니다. 오늘은 키워드 마인드맵이라고 해서 흐름으로 쫙 파악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한 절반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게 또 총정리 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총정리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댓글을 보고 다시 한번 저희가 더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남북국 시대와 고려를 한번 싹 정리를 할 건데요. 발해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발해는 왕이 별로 없잖아요. 무왕, 문왕, 선왕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먼저 대조영이 나라를 세웠죠. 자,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건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조영을 첫 번째 왕이라고 해서 고왕이라고 하기도 해요. 대조영이 세웠다. 그 다음에 이제 무왕인데 무왕은 이름 자체가 무력적이에요. 무력적인 그런 느낌, 싸웁니다. 그래서 연호도 인한이죠. 그래서 앞글자 따면 무인, 무왕은 무인이다. 싸운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어떻게? 공격적이야. 당의 둥주를 장문효가 공격해. 그래서 장문효가 당의 둥주를 공격하였다. 이 말은 즉 당신라와 적대적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문왕이죠. 문왕은 문화교류라고 생각해 주세요. 문왕 때부터는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라와 교류했다라는 거죠. 자, 연호는 문대, 문화를 크게 했다 이런 느낌으로 대흥으로 외워주세요. 발해는 연호랑 반드시 연결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삼성육부를 이제 당나라로부터 받아들여서 발해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상경으로 천도를 했으며 신라와도 교류했기 때문에 신라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문왕입니다. 자, 그리고 선왕은요. 가장 전성기예요. 전성기. 그래서 선왕 때는 연호를 건흥이라는 연호를 사용을 했으며 가장 전성기니까 영토가 가장 넓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경 15부 62주 요거 선왕 때 완성했다. 이 정도면 너희는 동쪽 바다의 융성한 국가다. 그래서 당에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발해는 끝났어요. 자, 그러면 신라를 이제 살펴보실 건데, 신라는 이제 무열왕이 이제 삼국통일을 하고, 무열왕, 바로 김춘추죠. 자, 그래서 이 무열왕 때는 김춘추가 백제 멸망까지만 보고 죽어요. 그리고 나서 삼국통일을 완성한 왕은 문무왕입니다. 그래서 문무왕은 삼국통일을 완성했다. 외사정을 파견했다라는 건데, 외사정은 이제 지방을 감찰했던 그러한 감찰관을 얘기합니다. 삼국통일 완성했어요. 이 삼국통일을 완성한 부분은 당나라가 한반도 모두 막 지배하려고 하니까 당이랑 싸운 거죠. 나당 전쟁을 하게 되는데 매기전투, 매소성, 기벌포 전투로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문왕으로 넘어가면 신문왕은 최고의 기출왕이죠. 빈출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김음돌의 난을 숙청함으로써 이제 진골귀족을 숙청을 했고 국학을 설치하고 아버지를 위한 가문사를 설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신문왕에서 반드시 나오는 것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노급이라는 건 토지 플러스 노동력이에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000평의 땅을 받으면 거기에 있는 살고 있는 이 노동력까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노동력은 나한테는 군사가 될 수 있어. 그러면은 왕권에 좀 위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은 사용하지 못하게 그냥 수조건, 세를 거둘 권리만 준다. 토지의 수조건만 주는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자, 그리고 구주 오소경도 완성하고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 구서당 10정도 완성을 합니다. 이거 모두 신문왕이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도강은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합니다. 정전은 백성들에게 지급한다. 자, 근데 경덕왕은 노급이 결국 부활이 됐어요. 신문왕 때 폐지한 거 다시 부활됐다. 조금 왕권이 약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중간에 이제 혜공왕이 암살되고 나서 원성왕은 독서 상품가 많이 나오죠. 독서량에 따라 상중 하품으로 나눠서 이렇게 관직을 주려고 했던 독서 상품가. 자, 그런데
진골 귀족들의 원성을 사서 잘 운영이 안 됐어. 진골 귀족의 원성을 샀다. 이런 부분에서 원성왕 연결해 주시고요. 헌덕왕은 헌헌, 헌덕왕은 김헌창의 낭, 헌헌으로 연결해 주시고, 흥덕왕은 내가 너무 사치스럽게 흥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흥덕왕 때에 이 사치 금지령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보고와 관련이 있는데요. 흥덕왕 때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해요. 그리고 이 장보고의 난은 정확히는 문성왕 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성진성, 진성여왕은 이 원종가, 원통한 종, 슬퍼하는 노비, 원종가 애노의 난이 일어나고 또 적고적의 난이 일어나요. 그리고 경순왕은 고려에게 항복을 하죠. 여기서 잠깐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으면 발해랑 연결하는 부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 성덕왕이 무려왕을 치려고 이렇게 이 남쪽에서 위로 올라가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실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왕 때는 성덕왕이랑 좀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운왕 때는 헌덕왕과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성왕 정도. 그래서 이제 이 무운왕은 원성왕의 독서 상품과랑 좀 겹친다라는 거. 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고려는 태조부터 이제 쭉 공민왕까지 볼 건데, 고려 초기에 이 왕의 업적이 또 시험에 잘 나와요. 항상 고려 초, 조선 초의 왕의 업적 쭉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태조 같은 경우에는 흑창, 진대법 계승한 것이죠. 그리고 개국공신들에게 이제 역분전을 지급을 했죠. 훈요 10조는 역대 왕들에게 넘긴 것이고, 계백요서, 정계와 계백요서는 관리들에게 남긴 겁니다. 자, 그러면서 태조 같은 경우에는 좀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거란을 적대하고 뭐 서경을 중시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었죠. 자, 그리고 진짜 빈출왕은 광종과 성종이에요. 맨날 같이 둘 다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와요. 예를 들어 광덕의 연호, 광풍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광덕중풍, 광덕중풍, 광풍, 광종은 광풍. 자, 그리고 노비한건법이 있었죠. 억울한 노비를 풀어준다. 그리고 과거제가 있었죠. 그리고 공복을 제정한다. 자, 단, 비노. 그 다음에 성종은 기승전 유교예요. 최승로가 유교가 중요하다라고 시무 28조를 이제 제시했죠. 그러면서 최승로가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그래가지고 실제로 외관,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성종 12목 기억해 주세요. 성종 12목 바로 연결돼야죠. 자, 그러면서 성종 때 최초의 철전이었던 건원중보를 만듭니다. 그리고 성종 때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었어요. 서희가 말발로 강동육주를 얻었다. 그리고 이성육부를 완성한 것도 성종이다. 그러니까 뭔가 전반적으로 완성을 한 왕이 고려의 성종이다. 자, 현종으로 넘어가면 거란이 1차 있었으니까 2차, 3차 있어야겠죠. 자, 거란이 2차. 근데 사실 여기에 중간에 원래 목종이었는데 현종으로 넘어가게 된 건 이 사이에 강조의 정변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목종의 어머니였던 천추태후가 자신의 뭐 사생아를 왕으로 올리려는 막 이러한 시도 때문에 강조가 쫓아냈죠. 그래서 강조의 정변으로 현종이 올라갔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빌미로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2차 침입 양규가 격파했다. 거란의 3차 침입은 강감찬의 귀주대첩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거란의 침입이 있고 나서는 나성과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숙종으로 넘어가요. 자, 숙종 시기에는 또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의천이 건의를 해서 우리 화폐를 만드는 기관을 만들자. 요거 왜 맞춰보세요. 지읒 디귿기역. 주, 전, 도, 감이죠.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숙종은 화폐의 진심이야. 화폐를 엄청 많이 만들어. 활구, 해동통보, 사만통보 만들죠. 그래서 은병, 해동통보, 사만통보 만들고요.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한 것도 숙종입니다. 그럼 이 별무반을 이끌고 예종 때 이제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구성을 축조를 하죠. 여진을 정벌해서 동북구성을 만들었지만 나중에 여진의 간청으로 인해서 1년 뒤에 돌려주게 돼요. 그리고 예종하면은 양형고와 칠제, 요것은 관악진흥정책이죠. 요 관악진흥정책 숙종도 하나 있습니다. 숙종 때는
서적포를 만들죠. 이 국자감에다가 책을 만드는, 이때는 책을 만드는 게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만드는 출판사라고 할 수 있는 서적포, 서적을 만드니까 서적포, 그리고 예종 때 관악진흥정책, 이 뭔가 장학재단인 양연고, 전문 강좌 7제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종 때는 이자교민환이 있었고, 이어서 묘청 서경천도 운동 있었죠. 자, 이 서경은 지금의 평양이에요. 자, 그리고 이 서경천도를 진압한 게 김부식이거든요. 그래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만들었다라는 거. 이러한 사건이 인종 때 있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의종 때는 의종이 정치를 잘 못했어. 의종의 실정이라고 하는데 맨날 술 마시고 놀고 이러다가 이제 문신하고만 어울리고 무신들을 차별하고 이래가지고 무신정변이 일어나죠. 1170 무신정변. 자, 무신정변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으로 이어지다가 신종 때 이제 최충원이 이제 정권을 잡고 이때부터는 최씨무신 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종 때 이의민이라는 인물이 천민 출신이었어요. 이의민의 아버지는 소금장수였고 어머니가 노비였거든요. 근데 이의민이 천민 출신의 최고 집권자가 됐어. 그러니까 만적은 최충원의 노비라고 하는데 나도 그러면 최고 집권자가 될 수 있잖아. 뭐 왕후장성의 씨가 따로 있냐. 그러면서 최충원 시기에 만적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게 만적의 난을 얘기하는 거죠. 요 때는 무신들이 치고 일어났으니까 하극상의 시대예요. 농민이나 천민봉기가 많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중부 시기에 뭐 이 조의총의 난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일어나고 최충원 때 만적의 난이 일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많은 농민봉기가 일어났던 시기. 자, 그럼 최후로 넘어가면 최후 시기에는 몽골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침입이 있었을 때 1차 침입 이후에 최후가 결국 강화천도로라고 싸우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팔만대장경을 또 완성을 하게 되죠. 팔만대장경은 몽골의 침입이 있었을 때 이제 3차 때부터 만들기 시작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원종으로 넘어가면 이제 몽골의 1차부터 6차까지 있었는데 도저히 못 막아내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몽골과 광화를 맺었 다시 개경으로 환도했다. 그 시기가 원종 때예요. 이리고 나서는 이제 이 무신 정권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원종의 개경 환도를 하는데 우린 싫다. 끝까지 몽골과 항전하겠다. 누구? 삼별초죠. 그래서 삼별초의 항쟁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제 이 몽골과 고려 연합군이 진압을 한 뒤 여기 제주도에서 말 키우기 좋겠다. 그래서 탐라 총관부 만들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시기에는 충충 많은 왕들이 있어요. 충렬왕, 뭐 충선왕 뭐 이렇게 쭉쭉쭉 있죠. 이 시기는 원간섭기고 여기서 벗어나려는 반원 개혁을 한 게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원간석기고였던 정동행성을 없애고 쌍성총관부를 수복하고 성균관을 만든다는 건 이 공민왕 때 이 성균관의 호칭을 뭐 국자감으로 바꿨다가 다시 성균관으로 바꿨다 이러면은 공민왕입니다. 뭐 유학교육을 강화했다. 성균관. 그럼 공민왕이고요. 뭐 기철과 같은 권문세족을 숙청했고 요거 중요하죠.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병정도감을 만들어서 불법적으로 빼앗은 토지를 다시 돌려줬다. 뭐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려까지 쭉 정리를 해봤어요. 조선시대 한번 싹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려의 초창기 왕의 업적 그리고 조선의 왕의 업적이 나오는데 조선은 인간적으로 왕 순서 외워주세요. 고려는 그렇게 뭐 강조하지 않겠는데 조선시대는 왕 순서 외우기 쉽죠. 우리 그 독도는 우리 땅에 맞춰서 외워주시면 되거든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 영정, 순원, 철고, 순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 음에 맞춰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선, 영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 영정, 순원, 철고, 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태조부터 살펴볼게요. 자, 태조 이성계 때는 왕자의 난 1차가 있었어요. 정도전이 죽은 것이죠. 자, 그리고 어쨌든 한양천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라의 기틀을 만든 게 정도전이었는데 1차 왕자의 난 때 죽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태종 이방원 때는 왕권을 강화합니다.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면서 이제 이방원은 많은 피바람을 받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면 육조 직계제예요. 왕이 육조한테 바로 명령을 내린다. 자, 그리고 이런 신하들의 사병을 폐지시켰고 호패법을 실시한다는 건 세금을 야무지게 걷겠다. 자, 그리고 요거 어려운 선지로 많이 나오는데요. 주자소에서 무슨 자? 개미자.
그래서 개미자라는 건 이 활자인데 요즘으로 치면 폰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한 글씨체를 만들었다. 개미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도 태종이에요. 자, 그리고 세종은 중요한 게 너무 많죠. 세종 빈출왕이죠. 태종도 많이 나오지만 세종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문화와 많이 접목해가지고. 자, 의정부 서사제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누렸으며 세종하면 역시 집현전이죠. 집현전에서 한글 연구하고 훈민정음 만들었죠. 세종의 공법, 전분, 6등, 연분, 9등, 그리고 우리 농법서, 우리 의학서, 우리 역법 뭐 이런 게 나타나는데 우리 농법서가 농사직설 삼강행실도 이거는 이제 뭐 이런 삼강행실 좀 삼강오륜을 지키자 뭐 이런 내용. 자, 그리고 칠정산 우리 역법서입니다. 자, 그리고 쓰시마섬을 정복했죠. 이종무. 그리고 삼포를 개항하고 계약조, 일본과 제한적인 무역을 시작했으며 사군육진 개처, 최윤덕 장군, 김종서 장군 이런 식으로 너무 업적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군으로 넘어가면 연산군 때부터는 이제 사화예요. 그래서 연산군은 이제 무호사화,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패비윤 씨와 관련된 갑자사화 두 번의 사화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꾸로 봤구나. 자, 세조 먼저 살펴볼게요. 세종 다음에 이제 세조는 또 육조직계제를 실시합니다. 태종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태종도 피바람을 불고 육조직계제. 세조도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막 계유정난으로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육조직계제. 집현전은 없앴어요. 경연도 폐지. 자, 그러면서 이 현직 관리에게만 땅을 주겠다라는 직전법 실시하죠. 그리고 경국대전 만들기 시작해서 완성은 성종 때. 자, 그러면 집현전 없앴잖아요. 집현전을 계승한 거 홍문관, 경국대전 드디어 완성. 그리고 동국통감 최초의 통사. 당군조선부터 해가지고 고려 말까지 완성한 최초의 통사 동국통감. 통사니까 통감. 그리고 동국 시리즈 또 있어요. 동국 여지승남. 그리고 악학개범이 요즘에 한능검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악을 정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군 때 김종직의 조의제문으로 무호사화, 패비윤 씨 문제로 갑자사화. 그래서 이제 연산군이 여자를 너무 좋아하고 폭정을 하니까 결국 연산군이 쫓겨나죠. 그것을 중종반정이라고 해요.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쫓겨나고 여기 서 있죠? 그러면서 이제 중종 때는 삼포외란이 일어납니다. 이 부산포, 제포, 연포에서 막 이제 그때 당시 왜구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외란이 일어났을 때 이때 비변사 처음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조광조의 개혁과 관련된 기묘사화. 조광조가 혈량과를 실시하자, 위운 삭제하자 뭐 이런 거 주장하죠. 자, 그리고 명종 때는 을사사화인데 대윤과 소윤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소윤은 명종, 대윤은 이때 당시 이제 인종이었는데 인종이 빨리 죽어버리는 바람에 소윤이 승리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을사사화입니다. 자, 그래서 을사사화 같은 경우에는 소윤, 윤원영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윤임은 피해를 입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변사, 을묘해변은 비변사가 상설화됐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있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선조 때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선조 때 동서분당이 일어납니다. 사림들이 결국엔 최후 승리해서 사림들이 집권하게 되고 이 사림들이 자기네들끼리 뭔가 학술적인 차이, 이조전령 임명 문제로 동인, 서인 나눠졌어요. 그러다가 이 서인들이 동인을 공격한 사건, 정여립 모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여립 모반 사건은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대동계를 만들고 막 하늘 아래 우리 평등하다 막 이런 식으로 대동계를 만들었는데 이게 역모다. 그러면서 이게 많은 죽임을 당하는데요. 요거를 추진했던 사람이 정철이야. 그런데 정철이 세자를 한번 건의했다가 또 쫓겨나게 돼. 그래서 정철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이거 가지고 이제 동인에서 북인에서 남인으로 또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자,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유성룡의 건의로 훈련도감 만들게 되죠. 훈련도감은 우리도 조총부대 만드는 겁니다.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 광해군은 이제 뭔가 전후 처리를 하면서 이때 방나배패단이 심각했거든요.
자, 이제 공납을 내는데 다른 지역에서 사서 내는 거야. 아, 규격에 맞지 않아.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러면서 전복이 나오지 않는 곳에 전복을 내라고 하고, 뭐 사과가 당도가 떨어지니까 사서 내라고 하고, 각종 핑계로 결국 다른 지역에서 사다 내니까 예를 들어 원래 가격이 10배씩 내는 거야. 박납의 폐단으로 너무 부담이 커. 그럴 거면 차라리 쌀로 내자라는 수미법이 등장을 하게 되고, 대동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대동법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공납을 냈던 특산물로 내던 것을 쌀이나 화폐나 옷감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법을 경기도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자, 그리고 기후약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일본과 에도막부와 교류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일본이 에도막부가 요청했기 때문에 허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 만들게 했고요. 자, 중립외교 중요하죠. 이때 후금은 점차 성장하고 있는데 명은 약해지고 있어. 아, 우리는 어떻게 줄을 설 것이냐. 둘 다 중립, 잘 지내보는 중립외교를 실시합니다. 강홍립으로 하여금 처세에 능하게 해. 그래서 예를 들어 명나라가 지원군을 보내라고 해요. 너희는 임진왜란한테 도와줬으니까. 그런데 이제 후금하고는 싸우기 싫어. 그러니까 이제 후금한테 강홍립이 우리는 원치 않은 출병이다. 너네랑 싸우기 싫다라는 식으로 투항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을 서인들이 아니죠. 어찌 오랑캐한테 투항한단 말인가. 그래서 결국 광해군이 쫓겨납니다. 자, 그래서 광해군이 쫓겨난 게 또 반정. 반정이라는 건 신하들이 정치를 바로잡는다는 소리예요.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고 인조가 올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인조 때 친명배금 정책을 한다는 거죠. 군사력은 생각하지 않고 후금을 배척하는, 그러니까 후금이 쳐들어오지. 그게 이제 정묘호란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인조 때는 이제 어영청을 만들고, 그리고 이괄해난은 인조 반정 때 1등 공신이 안 됐다고 이괄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조는 어영청뿐만이 아니라 어총수,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을 만들고, 자, 그리고 결국 친명배금으로 인해서 정묘호란이 일어납니다. 후금이 쳐들어오면 정묘호란. 그리고 이제 청이 돼서 쳐들어오면 병자호란. 그래서 이때 김상용, 순절, 김중용, 임경업, 백마산성 이런 거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조가 사실 병자호란 때 엄청난 굴욕을 당합니다. 남한산성에서 45일간 항전하다가 삼전도에 굴욕을 당하죠. 세번절하고 머리 피나도록 309 고두리에 그래서 이마에 피나고 이러니까 복수하자. 그래서 효종 때 이 송시열이 북벌을 주장하죠.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우리 북벌을 추진하자. 자, 그래서 이때 북벌 추진했던 그 조총 부대가 오히려 나선 정벌, 러시아 정벌 때 청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종으로 넘어갈게요. 자, 현종 시기에는 이 자위 대비 복상 문제로 두 차례 예송이 있었습니다. 1차 예송, 2차 예송. 그래서 항상 1년이 이겨요. 서인이 이겼다가 남인이 이깁니다. 그래서 1차 예송을 좀 어려운 말로 이제 기갑, 경기갑 이런 식으로 기의 예송 그리고 갑인 예송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숙종 때는 또 세 차례 환국이 있었어요. 자, 숙종 때는 상평통보를 전국으로 유통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화폐 유통이 성공이 됐고요. 대동법을 전국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경신, 기사, 갑술, 경기갑, 그래서 기갑, 경기갑, 서남, 서남서 이런 식으로 집권자 순서 외워주시면 돼요. 경신왕국은 허적의 유학사건, 기름천막을 마음대로 자기가 쓴 것 때문에 이제 숙종이 삐진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경신왕국, 기사왕국은 장희빈의 기사가 돼주마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장희빈한테 푹 빠져가지고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는데 그거를 반대했던 송시열을 죽였던 게 기사왕국. 갑술왕국은 왠지 인현왕후한테 미안해. 인현왕후를 복위하게 된 그리고 장희빈을 쫓아내게 된 그게 갑술왕국. 그래서 결국 서인이 이기게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기갑, 경기갑, 서남, 서남서 정리하시고요. 자, 영조, 정조의 탕평책은 너무 자주 나오죠. 항상 나와요. 영조 같은 경우에는 탕평비 어디다 세웠어요? 성균관에 세웠죠. 자, 그리고 영조의 이런 정통성을 가지고 영조가 간장게장에 그 생감으로 죽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인좌해난 일어나고 극단적인 애들 너무 싫어. 탕평책 실시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인좌해난을 누르면서 탕평교서를 발표하고 영조는 속죄가 들어간 게 많아요. 이 경국대전에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속대전, 속오레이 이런 것들 발표합니다. 특히 속대전 기억해 주시고 청계천을 정비하죠. 준천사를 만들어서 청계천을 정비했다. 신문고를 다시 재설치했다.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주는 균역법 실시한 거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면 2필에서 1필로 줄였으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결작과 선무군관포, 토지 많은 사람에게 결작을 걷고 그리고 명예군인관직을 줘가지고 팔아가지고 명예군인이 된 대신 군포 1포씩 내고 뭐 어염세 같은 거 더 걷었고 그리고 뭐 상인세 같은 것도 더 걷었습니다. 자, 규장각 바로 정조의 대표적인 개혁기구죠. 초계문신제 기억해 주세요. 정조는 규장각에서 초계문신제를 실시해서 뭔가 이제 재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다시 정조가 직접 시켜가지고 자신이 쓰는. 자, 금난 정권을 폐지한 거 유기전을 제외하고 그리고 대전통편, 그 정조 때 만들었던 법전이죠. 무예와 관련된 무예도보 통지. 이걸로 훈련을 했던 정조의 친위부대 장용영, 수원에 화성을 쌓고 시내박해. 요거는 이 신해통공과 같은 연도죠. 1791년 윤지충과 권상현이 이제 신주 소각 사건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정조의 아들이었던 순조는 어린 나이에 즉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을 당하게 되고 이 순조 때는 바로 신유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 이 정조의 사람들, 정약용이 유배가게 되고 좀 정치적으로 박해를 이용했다. 자, 그리고 순조 때는 1801년에 공노비 해방이 있었고 신유박해 때 황사영의 백서 사건으로 오히려 천주교의 박해만 심해졌고 서북 지역의 차별 멈춰 홍경래난이 있었죠. 이 평안도 사람들을 막 차별한다. 우리를 평안도 놈이라고 부른다. 이러면서 홍경래난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철종 때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임술농민봉기가 있었고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한 시점이죠. 자, 고종 때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개항기 때 흥선대원군이 이런 식으로 막 그 세도 가문을 축출하고 여러 가지 내정 개혁도 하고 병제병호 신처 이런 식의 통상소교 거부 정책도 있었습니다. 자, 조선 시기를 한번 싹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OX 퀴즈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통일을 완성한 왕은 누구예요? 문무왕이죠. 자, 신문왕은 관리들에게 관리를 관료라고 하잖아요. 관료전이죠. 관료는 관료. 관료전. 신문왕은 유학교육을 위해서 국학을 만듭니다. 태학은 고구려의 그 소수림왕 때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신라는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한 건 성덕왕, 발해 무왕은 인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 무인. 맞죠? 자, 그 다음에 장문후를 보내 당의 둥주를 공격한 건 무왕이죠. X. 최고의 교육기관 발해의 주자감이죠. 자, 그래서 X. 자, 훈유 10조를 만들었대요. 태조 왕건, 노비안건법 광중, 전국의 12목, 성종 12목, 공민왕 때 정동행성 이문소. 자, 공민왕은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이북을 되찾았다. 자, 세종 때 한양을 기준으로 우리 역법서 7정산. 자, 그다음에 세조 때는 직전법을 실시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줬습니다. 성조 때는 결국 경국대전을 완성. 자, 그리고 조이제문은 무오사와 폐비윤씨 사사 사건은 갑자사와 영조가 균역 부담을 줄여준 건 균일세일 해줄게 이런 느낌으로 균역법. 자, 영조는 균역법 시행으로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결작과 선무, 군관포를 징수하였다. 자, 이 정조는 유능한 인재를 재교육하겠다. 초계, 문신제. 자, 정조는 유기전 이외에 시전상인의 특권을 폐지하는 신해통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공부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기출이 나오는지 문제도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정책은 실시한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은 여기에 뭐 완산주를 다시 설치하고 이런 말이 나오면서 구주가 나오네요. 밑에 소경이 나오네요. 구주 5소경이겠네. 구주 5소경을 완성한 건 누굽니까? 신문왕이죠. 구주 5소경, 구서당 10정 완성 신문왕이에요. 자, 그러면은 금관가가 멸망하였다. 요거 법풍왕이죠. 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속하였다. 요거는 지증왕이죠. 품주가 설치되었다. 이거 좀 어려운 선지인데요. 지능왕이에요. 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이 폐지되었다. 요게 정답이겠죠. 독서상품가는 원성왕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11번 보실게요. 자, 과거급제자 명단을 본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12목이 힌트. 12목, 성종 12목.
자, 그럼 성종이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쌍기, 과거제, 과거제 기읍 기역, 광종, 양형고 설치 예종. 자,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칙하고 순수한 유학교육으로 강화하였다. 공민왕의 예약입니다. 자, 최승로 신문 28조, 요게 정답이죠. 성종 때 최승로의 신문 28조, 정계와 계백 노선은 태조 왕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선지에 이것은 이왕이다, 이왕이다 정리하시면서 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19번, 전하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오방의 풍토가 같지하여 곡식을 심고 가꾸는데 적당한 방법이 따로 있다. 그래서 나이든 농부들을 방문해서 농사 짓는 법을 하나하나 물어봤어. 또 정초한테 그 까닭을 덧붙여서 만들게 했어. 그러한 농사법이 농사직설이래. 농사직설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이죠. 자, 예학을 정리한 가래집람은 요거는 선조 때 만든 겁니다. 저 가래집람은 좀 예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국조오래이, 이 국조오래이 이거는 성종 때 만들어요. 동몽선습, 아동용 역사교재, 요거 중종 때 만든 것이고요. 삼강행실도의 시옷, 세종입니다. 자, 성악지묘 같은 경우에는 군주의 기준을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이의가 만든 거 선조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24번에 보시면 여기에 황구첨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린아이로 낳자마자 아들이라는 이유로 어린 나이에 군포를 거둔 걸 얘기해요. 뱃속에 아이가 있었는데 갓난아이 이름이 군적에 올랐다. 원래는 16세에서 60세 장정만 이름이 올라야 되는데 애기한테 군포를 막 걷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군정의 문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지금 이 균역청을 만들고 군포를 줄여줬다라는 겁니다. 균역청, 균역법 2필을 1필로 줄여준 거죠. 자, 그럼 이 왕은 영조예요. 그럼 영조와 관련된 거 금이영을 창설하였다. 금이영을 만든 건 숙종입니다. 자, 그리고 속대전, 속오래이 모두 영조죠. 이게 2번이 맞고요. 자, 삼군부를 부활시켜서 군국기물을 담당하게 하였다. 삼군부를 다시 만들었어요. 요거 흥선대원군 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초기문신제, 정조, 그리고 고정하는 영정법, 영원히 정한다. 인조 때 영정법입니다. 그래서 왕의 업적 정리해봤어요. 자, 이번에 국권 침탈 과정을 싹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권 침탈 과정은 이제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어. 자, 그리고 나서는 전쟁 중에 너희들 그 군사적인 요지를 사용하겠다라는 한반도를 이용하겠다는 한일 의정서를 맺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제1차 한일협약을 맺는데요. 요것은 고문 정치, 간접적으로 고문하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간섭을 하는 고문을 둔 건데 이제 재정 고문은 메가다. 그래서 이 메가다가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을 하고요. 외교 고문은 스티븐스. 한국은 지배를 너무 좋아하고 있어. 이런 식의 망언을 막 말해가지고 장인한 정명훈이 빵 나중에 의거했죠. 의거 활동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을사늑약은 1905년입니다. 자, 통감부 설치 외교권 박탈. 자, 장인한 정명훈, 스티븐스 사살하죠. 자, 1908년에. 자, 그 다음에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를 의거 활동했던 거. 요거 1909년. 헤이그 특사 파견은 1907년에 헤이그 특사 파견했다가 이것 때문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을사늑약과 관련된 의병은 이제 을사의병이고요. 을미사병과 단발령으로 을미의병, 을사늑약으로 을사의병, 그리고 고종이 퇴위되고 나서는 정미의병, 이제 군인들, 해산된 군인들이 여기 합류가 되죠. 그 다음에 한일신협약은 1907년, 다른 말로 정미칠조약이라고 합니다. 이때는요, 그 일본인 차관을 각부에 임명을 한다. 통감이 임명한 일본인을 정치인으로 쓴다는 차관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 차관을 임명한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게 됐고, 이 해산된 군인들이 정미의병으로 가고 나중에 서울 진공작전을 실시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를 한번 싹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제강점기는 1910년대, 1920년대, 30년대 이후 나누는 거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선지에다가 뭐 1, 2, 3 이런 식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10년대, 20년대, 30년대. 자, 먼저 1910년대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무단 통치라고 하죠.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 무단으로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헌병경찰 통치였고요. 칼을 찬 군인이 경찰인 거죠. 자,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 자, 회사령이 이제 허가제라고 그래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회사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조선 태영령이라고 해서 물론 이것도 역시 조선인만 이제 엉덩이를 맞는 조선 태영령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족운동을 살펴보시면 여기서 독립운동도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서간도는 시우자로 시작된 게 많아요. 서간도, 삼원보, 신민회가 이 서간도를 개척을 하는데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게 된다. 신민회가 주도했다라는 내용이죠. 북간도 같은 경우에는 서전서숙, 명동학교가 있었는데 이 북간도에서는 뭐 이상설 뭐 좀 더 추가로 얘기한다면 여기 이제 북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로군정서로 이어지죠. 자, 서간도 같은 경우에는 서로군정서, 북간도는 북로군정서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연해주는 권업회입니다. 권업회. 자, 연해주 권업회 그리고 중강단 대종교 이 대종교 라인이 이제 중강단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대한광복군정부 이것이 대한국민의회로 또 이어지죠. 자, 그다음에 미주 지역에서는 박용만의 대조선 국민군단 유명하죠. 자, 안창호의 흥사단, 멕시코에서는 이근영의 숙무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0년대로 넘어갈게요. 자, 20년대 식민통치는 소위 문화통치다라고 하면서 좀 풀어주는 척하지만 뒤에서 더 악랄해졌습니다. 회사령이 신고제로 바뀌게 된 거는요. 일본 기업이 더 진출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은 국채의 변혁을 꾀하는 자, 사회주의자를 탄압을 하면서 독립운동도 탄압했던 게 치안유지법이고요. 자, 민족운동은 1920년에 이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자, 이어서 간도참변으로 시련을 겪고 서일의 대한독립군단이 이제 자유시에 가서 또 자유시 참변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미스야 협정이라고 해서 치안유지법하고 똑같은 연도인데요. 1925년에 이 독립군들을 한 명씩 이렇게 넘긴 만큼 뭐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만주의 독립군들을 탄압했던 게 미스야 협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삼부 통합을 하게 되죠. 자, 국내에서는 물산장려운동이 1920년대 평양에서 조만식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밀리대합 설립운동이 이상재 선생님이 주도하게 되고요. 암태도 소작쟁이는 1923년에 이런 소작쟁이, 원산총파업 너무 유명하죠. 1929년에 원산총파업, 형평운동은 백정에 대한 차별을 멈춰라 뭐 이런 식으로 1923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19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식민통치가 이제 일본이 만주사변 이후로 한창 전쟁 중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병참기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병참기지화 정책, 그리고 한국신민화 정책 창시개명은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총통원법 1938년, 뭐 공출, 강제징용, 징병 이런 게 모두 이루어집니다. 자, 1930년대 민족운동으로는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한중연합작전이 일어났는데요. 한국독립군은 지청천. 그래서 제가 한국은 지금 쌍꺼풀 나도하자, 사도하자가 나도하자 이런 식으로 쌍사대, 대전자령 뭐 이런 식의 전투, 쌍꺼풀 대박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전투고요. 조선혁명군은 국민 여동생 조양이 양세봉이라는 의미예요. 양세봉이 뭐 영흥을 즐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영릉과 흥경성. 자,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 최초로 여기에는 이제 우한에서 만들어지는데 사료에서는 한커우, 한구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1940년대가 되면은 너무 중요한 게 이 시기가 임정이 충칭 시기거든요. 한국강복군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고 대일선전 보고합니다. 그래서 미국 OSS 부대와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죠. 자, 김두봉의 조선의용군이 또 만들어지고요.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1942년에 일부 합류하고 합류하지 않았던 조선의용대 화복지대는 조선의용군이 됩니다. 자, 이렇게 10년대부터 30년대 정리를 해봤고요. OX 정리해 볼게요. 제1차 한일협약 결과 재정고문으로 메가탑, 자, 을사늑약을 통해 통감부가 설치되고요. 그리고 외교권이 박탈되고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게 됩니다. 제1차 한일협약은 스티븐스가 외교고문으로 부임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를 고종이 파견을 해가지고 강제 퇴위당하고 한일 신협약의 부수 비밀각서에서 대한제국에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군대 해산을 하게 됩니다. 군대 해산된 군인 정미의병, 이인영과 허위들이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게 되죠. 자, 그리고 1910년대에는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게 되고요. 1910년대 무단통치 헌병경찰제,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에는 회사령을 공포합니다. 1920년대에 치안유지법 공포하고요. 1920년대에는 산미증식 계획을 해요. 이건 뭐냐면 일본이 이때 공업화로 쌀이 모자라게 되니까 우리나라 미국을 늘린 만큼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산미증식 계획 실시하고요. 1930년대에는 황국신민서사 암송이 민족의실 말살 통치로 관련이 있겠죠. 자, OX 문제 3번. 서간도에 신흥강습소 만들고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맞습니다. 북간도에는 명동학교, 서전서수 뭐 이런 게 있죠. X. 박용만의 대조선국민군단 맞고요. 대한독립군단은 간도 참변 이후에 자유시로 이동한 거 맞습니다. 한국 독립군은 쌍성보, 대전자령, 중국 호로군 연합작전 맞고요. 조선혁명은 영릉과 흥경성 전투죠. X.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맞습니다. 한국 독립군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쌍성보, 대전자령.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흥경성 전투를 이끌었다. 지청천은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이끌었죠. 자, 요거 실제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문제 여기 보시면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대요.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다라는 건 러일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러일 전쟁 때 와가지고 뭐 이렇게 보시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역적이 억지로 만든 조약이다. 을사오적이 일으켰던 조약. 자, 을사늑약을 얘기하고 있죠. 러일 전쟁 이후에 만들었으며 고종이 인준하지 않았다. 을사오적, 역적들이 한 것이다. 을사늑약 이후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1905년으로 잡고 자, 제1차 영일동맹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일어났어요. 이거는 2년에 맺은 거고 일본이 경인선 부서를 인수하였다. 이거는 1898년에 인수해서 나중에 경인선 완공을 1899년에 완공하고요. 뮬렌도르프가 외교고문으로 파견된 건 청해 내정 간섭이 심해졌던 이모군란 이후입니다. 자,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이 부임하게 된 거, 통감부 설치 을사늑약과 관련이 있죠. 사실 연도 몰라도 정답은 쉽게 4번으로 고를 수 있었어요. 러시아가 용안포를 점령하고 요거는 1903년으로 러일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자, 44번 보시면 저는 지금 전로 한족회, 이 전로라는 건 로가 러시아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대한국민의회 대한강복군 정보 연해주죠. 자, 연해주 하면 건어회가 생각이 나셔야 되고요. 신흥강습소는 서간도. 자, 그리고 건어회 건업신문 이것이 연해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숙모학교는 멕시코, 한인비핵학교는 캘리포니아. 자, 조선독립동맹은 김두봉이 예난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 풀어보시면요. 윤세주, 김원봉과 함께 의열단을 조직하였다. 자, 그리고 관대,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부대, 요거 조선의용대죠. 조선의용대 간부로 활약하였다. 자, 그러면은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면 되는데요. 자, 홍범도가 총사령관으로 활약하였다. 이것은
자, 홍범도에 이거는 이제 봉오동 전투잖아요. 자, 그리고 영릉가 전투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중연합작전 나왔을 때 조선혁명군. 자, 그리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자, 그리고 대원 일부가 한국 강복군에 합류했다. 이게 맞죠. 이 조선의용대가 일부가 여기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맞고요. 자, 도쿄에서 28 독립선언 같은 경우에는 조선청년 독립단, 그리고 상하이에서 대동단결 선언을 하는 것은 신한혁명당입니다. 신한혁명당, 신한혁명당. 그리고 조선청년 독립당. 자, 4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를 했대요. 대일선번 선전포고를 1941년에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 대일전선 동참을 해서 활동하였다. 자, 이 시기는 충칭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 1941년 이 시기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쌍성보 전투 요거 30년대 1931년. 자, 그다음에 1932년. 자, 중국 군벌과 미스의 협정 1925년. 자, 국민대표 회의는 1923년에 일어났고요. 정우의 선언은 1926년. 자, 일제가 조성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발표했던 시기가 1941년입니다. 정확한 연도를 모르더라도 아, 요거는 40년대야 라고 했을 때 5번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좀 촘촘하게 현대사가 나온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자, 근현대사에서 현대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승만 정부는 1948년부터 60년도까지 자,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했어요. 자, 그리고 이 1948년에 이 재헌헌법에 반민특위법, 농지개혁법이 있었는데 농지개혁은 1949년입니다. 자, 반민특위는 1948년에 이제 이뤄지게 되고, 자, 6.25 전쟁 예체선 선언으로 인해서 일어났어요. 자, 예체선 선언은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이 1952년은 부산 중에 1차 개헌, 바로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만 발췌했다.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뽑아줄 것 같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뽑는 게 더 편하다라고 생각했던 시기고, 자, 그리고 이제 6.25 전쟁 끝나고 나서는 1953년에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맺죠. 정전협정 이후에. 자, 그리고 2차 개헌은 4.4.5.2 개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60년에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4.19 혁명 이후에 바로 3차 개헌을 하게 되죠. 이 뭐 이제 내각 책임제 양원제로, 그리고 나서는 장면 내각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장면 내각이 그때 군대를 감축하겠다 감군 조치를 발표하는 바람에 그때 이제 군부 독재, 자, 이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국가재건위원회를 만들고 경제개발 계획을 막 적극적으로 추진을 막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려고 했을 때 이 구류외교 반대 이러면서 6.3 시위를 하게 되고, 자, 그리고 한일국교 정상화, 바로 한일협정을 맺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베트남 파병, 브라운 각서도 있었죠. 요건 모두 경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1969년에 삼선 개헌, 이제 박정희 정부가 3번 하겠다라는 6차 개헌이 있었고, 1970년에 전태일 분신 사건이 있었고요. 7차 개헌 1972년에 10월 유신이 있었어요. 10월 유신은 뭐 긴급 조치,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 독재 장악. 자, 그리고 1979년에 이제 부마 항쟁이 있었죠. 뭐 YH 무역 사건으로 시작해서 뭐 신민당, 이제 김영삼 정부, 막 이렇게 신민당 뭐 제명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부마 항쟁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부의 키워드는요, 5.18 민주화 운동을 탄압을 하고 막 삼천교육대 만들고 통일주체회에서 전두환이 뽑힌 다음에 5.18을 탄압을 한 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작돼가지고 이제 4.13 호원 조치는 대통령 중 우리 손으로 뽑자라는 대통령 직선제를 안 들어주겠다. 나 헌법 수호하겠다. 이런 식으로 4.13 호헌 조치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 항쟁이 1987년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6.29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되고 이때 대통령 직선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 9차 개헌, 지금 현행 헌법이라고 할 수 있죠. 5년 직선제. 자, 참고로 이 전두환 정부의 이 9차 개헌 전에 8차 개헌은요, 이 대통령 7년제였고요. 그리고 간선제였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문화, 교복 자유화, 야간 통행 금지, 프로야구 시작, 뭐 최초의 이산가족 교환 방문이
85년에 있었습니다. 자, 노태우 정부는 88년에 88올림픽 했고요. 남북한 UN 동시가입 그리고 남북 기본합의서 서로 간의 체제를 인정한다. 그리고 중국과 수교가 있었다. 뭐 이거 이외에도 남북 기본합의서 다음으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있었죠. 자,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 자, 그리고 경제개발기구 OECD 가입했고, 자, 그리고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하고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IMF 외환위기가 터졌죠. 전국민주 노동조합 총연맹 이런 거 만들어졌고요. 김대중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만들어서 이게 뭔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 중학교 무상 의무 교육이 있었고 1차 남북 정상회담 2000년도에 6.15 선언, 남북 선언 있었고요. 정주영 소태방북이 상실 1998년으로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금강산 육로감각이 98년에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1차 남북 정상회담 일어나고 나서 개성공단 만들자, 경의선 착공하자 뭐 이런 식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호주제 폐지 그리고 사스로 인한 질본이 만들어졌고 과거사 정리위원회 대통령 탄핵이 있었지만 기각이 됐고 한미 FTA, 한칠레 FTA를 체결한 건 모두 다 노무현 정부 때예요. 발효를 한 건 이명박 때고요. 2차 남북 정상회담 2007년에 14선언이 있었죠. 자, 관련해서 한번 OX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5 부정선거로 야당 부통령 후보가 당선되었다. 여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부통령은 3.15 부정선거로 우리 이기붕을 올리려고 했지만 장면이 당선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O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19 혁명 당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대학 교수단이 뭐 피로 학생들의 피해 보답해라. 그래서 O라고 할 수 있고요. 1972년 장기 독재 유신헌법 공포된 거 맞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의 비상계엄 축소가 원인이 돼서 비상계엄 확대죠. 그래서 X. 6월 민주항쟁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의 희생 맞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 일제가 남긴 귀속재산 처리법 제정된 거 맞고요. 재헌헌법. 이승만 정부 때 한중이 아니라 한미죠. 그래서 X. 6.3 시위는 한일국교 정상화에 반대해서 일어난 거 맞고요. 박정희 정부는 한일협정을 체결하여 한일국교 정상화 추진한 거 맞고 제2차 석유파농 경제불황 심화된 거 맞습니다. 자, 전두환 정부는 과외 전면 금지 그리고 대학 졸업 정원제를 실시하였죠. 전두환 정부 때 이 한국 프로야구, 자, 노태우 정부 때 서울올림픽 일어났고요. 자,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이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 때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이 이때 복지와 관련된 게 실시됐고요. 박정희 정부 때는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인해서 1972년 남북조절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산가족 고향방문 최초로 성사시킨 것은 전두환. 자, 노태우 정부 때 남북한 UN 동시가입, 김대중 정부 때 금강산이죠. 노무현 정부 때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자, 50문제. 누가 봐도 이제 노태우죠. 사진 그림이. 자, 보시면요. 서울올림픽에 강명을 전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남북한이 지금 통일을 위해 유엔에 동시가입했단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은 이제 1991년을 얘기하는데 노태우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 처음으로 개최한 건 김대중 정부죠. 한반도 비핵화가 바로 노태우 때예요. 개성공단 조성 사업 하기로 한 거 김대중 때, 남북조절위원회 박정희 정부 때. 자, 이산가족 최초 실현 이거 전두환 정부 때, 각 정부 때의 통일 정책만 알면 볼 수 있습니다. 41번은 좀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거는 1956년 선거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유당 민주당 후보가 막 일어났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 막 이러고, 자, 여당은 현 대통령이 삼선을, 야당은 정권 교체를 요청하고 있다. 막 신익희 나오고 이때 조봉암이 막 돌풍을 뭐 일으키고 이랬거든요. 국회에서 국민 방위군 사건이 폭로되게 된 건 6.25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정확히는 1951년입니다. 평화통일론을 내세우던 진보당이 해체되고는 1958년이고요. 반민족 행위조사, 반민특위를 습격하게 된 것은 1948년, 그리고 건준이 인민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게 된 건 1945년입니다. 자,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 한 해 중임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그런 개헌안, 요것은 4.4.5입 개헌이죠. 이거는 1954년. 그럼 이 선거 이후의 사건을 묻는 거기 때문에
1956년 이후를 묻는 거, 그 이후는 역시 진보당이 해체되는 2번밖에 해당이 되지 않겠죠. 좀 현대사가 촘촘히 나온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47번 보시면 가나 발표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가, 첫째는 국민이 원한다면 내려오겠다라고 이승만 하야. 이승만이 나 퇴진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1960년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는다. 이거 5.16 군사정변. 그럼 1961년이에요. 이 사이에 도대체 뭐가 들어갔을까요? 장면 내각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조봉암을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단되었다. 이건 1956년이고 국보위 만들어졌다. 이건 전두환 때고 자, 정확히는 1980년. 자,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로 하는 개헌 바로 요거죠. 3차 개헌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장면 내각이 이루어졌죠. 3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지개혁법은 1949년으로 가 이전이죠. 자, 긴급조치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긴급조치는 1972년 유신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3.1 민주국어선언은 1976년입니다. 자, 그러면 나 이후가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가나 헌법 제정된 시기 사이 시기를 또 묻고 있어요. 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인단입니다. 요것은 대통령의 임기 7년 1980년 전두환 때 만들어졌던 8차 개헌이고요. 대통령은 국민의 평등 직접 비밀, 직접 선거, 대통령 임기 5년, 9차 개헌, 바로 1987년 이 노태우 대통령을 뽑게 되었던 이제 9차 개헌입니다. 이것도 역시 개헌 자체는 전두환 때 일어나죠. 그럼 요 사이 1980년과 1987년 사이에는 이렇게 개헌을 하게 된 건 결국 유월항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유월항쟁을 고르면 됩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기반으로 군정이 실시되었다. 요거 1961년. 조봉암이 진보당을 창당하였다. 1956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 전국으로 4.19 혁명 일어나게 된 거 1960년. 유신체제에 저항해서 부마항쟁 일어난 거 1979년. 호원철폐 독재타도 국민대회 유월항쟁, 요것이 바로 1987년의 유월항쟁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